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셨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신만의 성공이 아닌 팀과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성과가 나타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인데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 아시아 총괄 매니저 이소영 매니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MS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MS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줄여서 MS라고도 합니다만, 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세계적인 기업이고 네. 지금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기업 역사성이나 성장성 뭐 이런 기준으로 봐도 지금 그 애플이라는 데하고 뭐 이렇게 세계 최고 기업을 최대 기업을 다투지 않나. 네. 시총에서도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한동안 또 네,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런 구간이 있었죠. 네. 그게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이 된 건가요? 제가 입사한 해가 2004년이거든요. 네. 그 20년이 다 네.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공교롭게. 공교롭게도. 네. 그때가 이제 구글이 먼저 등장을 했고, 예. 그리고 뭐 곧이어 애플이 등장하고 또 아마존 같은 그런 혁신 기업들이 막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네.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노력은 했으나 그런 혁신의 속도에 따라가지를 못했던 아주 긴 구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게 어느 정도나 됐죠? 사티아 회장님이 오시면서 부임을 네. 하시면서가 2015년 정도니까 한 15년 가량을 네. 그런 구간이 있었죠. 네. 그 나델라 회장이 어떤 경영 전략?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 회장하고 그리고 스티브 발머 회장님이 네. 이제 하버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 하버드를 같이 동창생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승승장구했죠. 사실 네. PC 시장을 열었고 네. 또 뭐 오피스라든지 윈도우 윈도우라든지 운영 체계. 뭐 이러면서 거의 뭐 IT 업계를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이렇게 리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좀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테크 기업들이 막 등장을 네. 해서 해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여전히 저희가 잘했던 네. 그런 어떤 전략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들면 이제 시장은 따라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든가 네. 왜냐면은 저희가 계속 뭐 윈도우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전 세계가 같이 업데이트하고 네.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시장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이제 읽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내부에서 제가 이제 한 15년간 스티브 발머 회장님 체제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경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델라 회장 전이 네, 스티브 발머 회장이었는데 네. 네, 발머 회장 체제에서는 네, 굉장히 네. 경쟁적이어서 꼭 그 상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꼭 반드시 1등부터 꼴찌를 나눠서 저희가 뭐 이제 잘 못하면은 해고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조금 긴장되고 내부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금 경쟁을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사티아 회장님이 부임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우리가 다 잘한다고 해도 뭐 모바일 혁신이라든지 뭐 그런 변화에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저희는 그 다른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있을 때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저희는 20불대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 1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 시대를 못 가니까 저희 내부에서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노키아라는 아주 큰 회사를 저희가 8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사실은 7조 5천억의 손실을 내고 다시 이제 되팔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더 이상 혁신을 못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제 낙인이 찍히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직원대로 막 경쟁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전혀 이제 시장이 원하는 제품들을 못 내고 뭔가 뒤처지는 그런 느낌에 조금 젖어 있고 그런 네.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20달러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가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300달러가 넘는 주가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네. 350불까지 갔다가 네. 네. 그랬죠.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매니저님 재직 중에 그 배율로 따지면은 뭐 얼마인가요? 뭐 한 15배인데 15배 정도나 네. 올랐으니 부러움을 살 만한데요. 어쨌든 제가 네. 이제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이 이렇게 다시 성장 모멘텀을 찾은 게 이제 사티아 회장이 오시고 네. 그걸 경쟁 체제에서 팀업, 네. 이 파트너와 네. 함께 가는 그런 문화로 바뀌면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네. 해 그러니까 주시죠. 사티아 회장님은 저희도 또 그 부임을 하실 때 좀 놀랐던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위기의 상황에 이 큰 기업을 이끌 때는 아주 뭐 유명한 외부에서 CEO가 뭐 오시거나 그럴 거라는 이제 예측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냥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지금 개발팀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뭐 빙 한번 네.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뭐 네. 그런 걸 개발했다거나 뭐 그런 이제 개발팀을 그 수장인 분이 엔지니어죠. 엔지니어인 분이 이렇게 CEO가 된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네. 또 그리고 인도 출신이고 인도에서 내부 출신이고. 네, 나고 네. 자랐고 또 인도에서도 뭐 아주 유명한 뭐 대학을 나왔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학도 인도에서 나오신 거죠? 물론 인도에서도 뭐 한 5, 6위에 그냥 지방에 있는 작은 문과대학을 나오셨고요. 대학원을 위해서 미국에 오셨을 때도 뭐 아이비리그나 이런 곳이 네.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대학원을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신 좀 내부에서는 그래도 개발 기술팀에서는 실망이 굉장히 높으셨으나 다른 조직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CEO와는 많이 달랐죠. 네. 또 그런 분을 회장으로 이렇게 발탁하는 해안도 역시 그렇죠. 네. 대단한데 그 해안을 네. 발의를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빌 게이츠 네. 회장님이 계시는 그 보드 멤버의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안은 이제 저희가 시대의 변화라든지 그런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빠르게 네.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 실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차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보드 멤버의 역할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은 사티아 회장님이 히트 리프레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예. 그 책을 통해서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잘 알게 됐는데요. 그 사티아 회장님이 또 조금 굉장히 그 어머니께서 철학과 교수세요. 예. 인도에서. 그래서 딱 그 테크 기업의 CEO라고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있는 스티브 발머 회장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이렇게 1등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네.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면 인터넷 1등을 해야 된다. 모바일 시대가 되면 모바일 1등을 해야 된다. 저희 이제 비전도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인터넷 퍼스트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고 부임하셔서는 약간 좀 약간 도덕 교과서에 나올 만한 말씀만 많이 하십니다. 뭐 예를 네. 들면 제일 강조하시는 게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라였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나 교육자 같은 말씀하신 거네. 그래서 예. 성장 마인드셋은 정말 너무 강조를 해서 지금까지도 저희 그 모든 조직 뭐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성장 마인드셋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마인드보다는 네. 성장 마인드. 근데 그 성장 마인드셋이 그 1970년대 캐롤 드웻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스탠포드 심리학과 교수님이 만든 이론인데 네. 이제 아주 이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조사를 했더니 막상 어떤 훌륭한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네.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나더라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무슨 좋은 학벌을 가졌거나 내가 과거에 아주 성공을 했거나 혹은 뭐 배경이 안 좋거나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흙수저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나는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배움을 항상 배워야 된다라는 그걸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직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네. 또 신규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네. 채용 이런 네. 기준도 많이 달라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장 마인드셋은 저희가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느냐,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느냐 그런 태도를 평가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 하나는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서두에 여셨듯이 그리고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지 그걸 기술하게 하는 게 두 가지의 성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기준으로 직원들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회사의 모토라든지 비전도 다 바꿉니다. 비전도 뭐 우리가 1등인 건 상관없고 저희 비전이 뭐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이런 제가 영어를 갑자기 썼는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회사다. 네. 우리는 그냥 돕는 회사다. 뭐 이런 식의 비전으로 바꾸고요. 아니든 바뀌든. 네, 아니든 바뀌든. 그리고 직원을 채용을 할 때도 사태 회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많이 막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룩쿨, 그러니까 아주 너가 멋져 보이려고 해서 이 회사를 골랐다면 미안하지만 다른 회사를 가라. 우리는 너가 아니라 우리의 고객이나 다른 사람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뽑는다.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죠. 네. 당연히 소위 4차 산업혁명 네. 얘기할 때 오로지 경쟁 뭐 이런 게 뭐 지배 뭐 했을 때였던 거 아닌가 싶은데 사티아 회장이 왔을 때. 네. 근데 획기적으로 이제 네. 바꾼 건데 네. 채용할 때 그런 기준으로 과연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건지 뭐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네. 뭐 관상을 보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제가 최근에 호주에서 직원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국내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채용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직무 적합성을 정말 그 다각도로 체크를 하는데 주로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게 어떤 일들이 지금에 있는 직무 적합도에 어떻게 맞는지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죠. 그런 활동들을 그러면 요즘은 그러니까 뭐 온라인상에서도 확인이 그렇죠. 하다 뭐 이렇게. 네.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근데 그 공부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헌신을 했는지를 기록이 다 남거든요. 네. 저희가 뭐 그분이 쓴 블로그라든지 뭐 그분이 또 운영한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걸 다 체크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내면 체크를 해서 이분의 어떤 성장 방향이 스스로 하는 능동적이고 어떤 자기의 그 패션 그 열정을 가지고 특히나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저희는 이제 선정을 하죠. 처음에 여쭙어야 되는데 지금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건데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유튜버나 뭐 그 MCN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통칭했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의 아시아 총괄 매니저신데
이게 어떤 팀이고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네. 물어보세요. 좀 앞서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빌 게이츠 회장이 네. 그 처음에 이게 도스라든지 그런 컴퓨터 운영 체계를 운영체. 만들 때라든지 혹은 윈도우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그 랩실에 모여가지고 천재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서 재밌어서 이게 신기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주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네. 많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서양에서는 커뮤니티 리더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 커뮤니티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커뮤니티 리더십,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부하고 내 패션에 따라서 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이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배경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 뭐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테크 기업들이 왜 시총을 10위에서 8위까지는 거의 뭐 그런데 뭐 석유 회사나 뭐 이런 거 빼고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 IT 기술들을 통해서 다른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 기술이라는 게, 이 지식이라는 게 나만 알고 있고 여기에 영역만 갖두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다가 이렇게 막 알려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적이 있는 거죠. 아까 뭐 책도 뭐 여러 개 쓰셨지만 결국 그 사티아 회장의 경영 철학과 이게 네.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된 걸 토대로 뭐 책을 쓰셨잖아요. 네. 아까 직원 평가가 이제 확 바뀌었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영향력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 그걸 평가하고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런 평가는 분기마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매주 또 원어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1대1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이드를 주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 학교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원 팀장이 이렇게 네. 직원들 멘토링하는 거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태도의 성장 마인드셋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영향력, 저희가 그 비즈니스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3가지 질문을 던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 첫 번째는 개인의 성과. 당신이 개인의 성과로 어떤 비즈니스 영향력을 만들었느냐라고 해서 이제 내 성과를 묻죠. 이제 과거에는 요것만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내 개인의 성과만 관통했던 거 그렇죠. 같고, 예. 그냥 다 개인의 성과만 묻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티아 회장님 이후로는 2가지 질문을 더 추가를 해요. 네.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거를 묻고 또 3번째는 또 다른 사람이 잘한 거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잘한 거를 통해서 그럼 너는 그걸 배워서 어떻게 너 성과에 적용을 했니? 라는 또 그 3번째 질문까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내 것만 잘해서는 도무지 될 수가 없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네. 하면서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 그게 당연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이제 확실하게 변화의 모티브가 된 건데 네. 그게 객관적인 지표화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게 이제 적용이 되기까지는 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처음에 이거를 이제 질문을 들으면 굉장히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팀원 중에 한 분도 계속해서 자기가 만든 거 성과만 뭐 거의 뭐 A4 용지 5페이지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것만 하면은 월급만 약간 인상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보너스라든지 뭐 스탁 그 주식을 주는데요. 그거를 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시스템상.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원어원 때 이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게 없다. 어떻게 기여할래?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는 뭐 자기 나라 상황하고 뭐 외국은 너무 달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자기는 못한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아이디어를 계속 저는 코칭을 해야 되는 이제 매니저 입장이니까 계속 코칭을 해도 되게 이렇게 자기 것만 집중을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연간 이제 1년이 지나서 이 친구의 연봉이나 이런 걸 정리해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막상 이제 연봉이 전체적으로는 떨어진 거죠, 작년에 비해서. 그런 결과가 또. 네, 그랬더니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근데 그게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지향하는 바가 이거구나.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에는 이제 비슷한 일을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동하고 해야 되는데 비슷한 일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이게 임팩트가 적은 거죠. 다른 것과 같이 해서 임팩트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요거는 사내뿐만 아니라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 것들은 제가 그냥 제 일만 잘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외부에 있는 내 고객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이런 변화에 좀 발맞춰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거는 이제 또 회사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리면서 그렇죠.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예. 기업 이미지가 제고가 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기업에 계시지만 또 우리 매니저님의 네.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재밌는데 시간이 더 이상 허락을 하지 않아서 앞으로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 아시아 총괄 매니저로서 또 네. 어떤 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디 조금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보고 본인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주어진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토익 점수는 몇 점을 받아야 된다, 무슨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또 변화를 능동적으로 그래야 능동적으로 판단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알리는 일을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또 사티아 회장님이 하라고 하시니까요. 네. 열심히 따라 하시다 보니까 또 좋은 자리도 맡고 계시고 네.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나한테 주어지면 바로 또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연결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 오늘 얘기의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